오면 일단 저희 단골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뭐 여러 매장들 뭐 수발 부대기를 봐가지고는 실패한다 100%. 반갑습니다. 오늘은 쭈꾸미 프랜차이즈 바보 형제 쭈꾸미의 권태성 사장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보 형제 쭈꾸미 프랜차이즈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위치는 세븐몰 5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평수는 실평수 50평. 50평. 그다음에 테이블 수가 15개.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이 요구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 변화하고 네, 거기에 그렇죠. 이제 발맞춰가기 위해서는 제가 현장에 있어야 그걸 빨리 캐치를 하죠. 현장 감각을 익히려고 바보 형제 쭈꾸미 시티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먹어봤지만 정말 맛있다라고 생각됐던 게 뭐냐면 이 피자랑 그다음에 쭈꾸미의 이 환상적인 조합. 손님 반응이 정말 핫한데 이거 어떻게 구상하신 거죠? 소 뒷걸음치다가 지잡았죠. 왜냐면 창원의 그 용호동에 네. 피자 가게를 인수하게 됐어요. 피자 집을 인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보니까 이 피자 오븐이 있더라고요. 이 피자 오븐을 가지고 뭔가 좀 뭘 해야 메뉴를 될까? 네. 피자를 가지고 쭈꾸미에 이제 같이 하면 뭔가 좀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특정 뭐 매운맛을 좋아하는 매니아층을 겨냥하기보다는 매콤하면서 달콤함을 좀 더 배가를 시켜서 전체적인 가족 단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포인트를 많이 줍니다. 이 프랜차이즈도 세월이 흐르면 보통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 3년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오픈해서 3년이 네. 지나면 시들어가고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지만 기존에 뭐 저희들만 믿고 지금 10년 가까이 돼 가거든요. 돼가는데 지금도 이제 그걸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프랜차이즈 점들의 어떤 서로의 믿음, 특히 이제 뭐 물류비라든지 이런 게에서는 투명하게 하고 투명하군요. 투명하게 네. 하고 서로 이제 왜냐하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가격 비교를 해서 절대 밀리지 않는 가격 경쟁력까지. 저희들이 조금 어려울 땐 저희들이 좀 피를 흘리죠. 가맹점들이 딴 쪽은 눈을 안 돌리도록 일단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자 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제를 사용하거든요. 직접.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장에서 구입하거나 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거하고는 일단 식감에서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봤더니 좀 독특한 게 이제 가맹점을 받으셔가지고 네. 직영 체제로 바꾸신 다음에 이제 식구들하고도 이렇게 경영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직영점으로 이렇게 바뀌고 나서 매출이 확 올랐어요. 네. 그 오르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체인점이 진출을 했다가 그러니까 경영에 힘들어서 이렇게 업을 포기하시려고 하면 보통 보면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어서 저희들이 업을 접어야 되겠다. 네. 가맹점을 문을 닫을 정도가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는 커버가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가깝고 관리가 되는 정도의 위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먼저 섭외를 해서 그러니까 그걸 인수를 해요. 인수를 해서 제일 먼저 이제 그 가맹점 점주분들의 장단점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너무 뭐 매장에서 일을 안 하고 현장감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보통 보면 레시피대로 또 안 하고 또 이상한 하나의 그 메뉴들이 추가된 부분도 있고 그런 걸 우리는 과감하게 없애고 특히 불맛에 포인트를 많이 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정도를 지키는 게 왜냐면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인수를 해서 한 달 뒤에 뭐 확 급성장하는 건 아니라 보통 제가 주기가 한 3개월 정도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3개월 정도 지나면 그 기존에 떨어졌던 매출이 거의 배로 치고 올라요. 한 1년 정도까지는 상승을 쭉 해요. 따님도 다른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같이 가니까 어떠세요? 좋은 점이 더 많죠. 다른 이 식당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음식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불맛이라든지 조리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항상 뭐 딸이 아빠를 보는 사랑스러운 눈이 항상 느껴져요. 왜냐면 하루에 손님이 한 30테이블 오면 네. 배송을 보통 2번 하거든요. 피자가 좀 먼저 가서 떳떳할 때 손님들이 음식을 먹는데 안 맞아요. 이게 동선도 길어지고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걸 이야기하죠. 직원 할 때 서빙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손님들이 알아서 한다. 부른다. 너 뭐 그렇게 부담 안 가져도 된다라고 하면 다 좋아해요. 푸드보스는
나에 있어서 나의 든든한 돌쇠다. 지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정말 뭐 힘들다 소리도 안 하고 배터리도 항상 충만이에요. 그래서 좀 항상 뭐 저녁에 퇴근할 때 되면 한 40% 남아 있으니까 네. 좀 더 일했으면 하는데 9시에 마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고 벨라복 같은 경우에는 네. 쁜 마스코트다. 코로나 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하고도 너무 소통도 없고 하니까 직원들도 어느 날인가 말을 안 해요. 말투 자체가 그냥 툭 던지고 가니까 손님들은 이 집에 불편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무뚝뚝하다. 네. 직원들이 왜 저렇게 불친절하나. 벨라봇이 오고 나서는 그런 크레임이 없어요. 거의 뭐 손님들도 또 뭐 추가 주문하는 걸 이것 때문에 또 사람을 불러야 되나 이런 게 있어요. 있죠. 사람이 안 오고 푸드봇이 오니까 추가 주문이 좀 느는 것 느낌도 있고. 추가 그래서 얘는 필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검증을 했으니까 제 목표가 이제 100이면 100. 바보 형제의 상호를 보고 갈 수 있도록 그게 기본 목표로 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죠. 바보 형제 쭈꾸미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있다는 걸 알아야 오죠. 와야 먹어도 보고 네. 먹어봐야 맛을 알고 그래야만이 오니까 일단 지금은 제일 그러니까 알리는 쪽에 알리는 예, 쪽으로 막 알렸다. 그게 그다음에 오면 일단 뭐 거의 저희 단골이 됩니다. 그렇죠. 거의 음식 맛이 변화무쌍하면 안 된다. 항상 초심을 잃으면 안 되고 기존의 레시피대로 유지를 하고 거기에 좀 더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애를 써야지. 막 다양한 메뉴를 막 선택해서 이 메뉴 저 메뉴 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말로 슬픈 현실이 오죠. 그래서 특히나 또 자기가 그런 업에 관심이 있거나 하면 꼭 본인이 아르바이트라도 최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는 해봐야 이 음식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가 판단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매장들 뭐 수박 부대기를 봐가지고는 실패한다 100%.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뛰어서 주방일도 해보고 홀도 해보고 경험을 한 다음에 이 길이 내 길이다 싶을 때는 하면 뭐 그래도 요식업 쪽으로 성공하신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네. 가맹점들이 잘 되는 데가 거의 뭐 포항, 울산 뭐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해안가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륙 쪽으로 좀 더 진출할 수 있는 좀 그런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을 점령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VD